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E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최근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북한 정권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을 통한 대남 심리전을 재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확성기 방송은 1960년대 처음 시작된 뒤 남북 관계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등장하곤 했습니다. 김시영 기자입니다. 북한이 22일 북한 지역 비무장지대 DMZ 20여 곳에서 대남 심리전 방송용 확성기를 설치하는 모습이 한국군에 의해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을 바탕으로 남북이 군사분계선 일대의 확성기 시설 각각 40곳을 철거한 지 2년여 만에 확성기 재설치 움직임입니다. 남북한의 확성기 방송은 과거에도 남북 관계에 따라 중단과 재개를 반복해왔습니다. 첫 확성기 방송은 1962년 북한이 휴전선 일대에 확성기를 설치해 시작됐고, 이듬해 한국군이 대응 차원에서 서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1972년 남북 간의 상호 비방과 중상 금지 등을 약속한 7.4 남북공동성명이 채택되면서 상대방을 향한 확성기 방송은 한동안 중단됐습니다. 하지만 1983년 아웅산 폭탄 테러 사건 이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군사분계선 일대 확성기 방송은 재개됐습니다. 확성기를 통한 심리전은 한동안 계속됐고, 2000년 첫 남북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로 이루어진 2004년 6월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중단 문제가 다시 논의됐습니다. 당시 서해 우발 충돌 방지와 군사분계선 일대 선전활동 중지에 남북이 합의함에 따라 남북한 확성기는 철거됐습니다. 하지만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 사건이 일어나면서 한국군은 군사분계선 일대에 확성기를 다시 설치하게 됩니다. 5년 뒤 2015년 파주 DMZ에서 북한이 설치한 목함지뢰에 한국군 장병 2명이 크게 다쳤고, 한국은 보복 조치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11년 만에 재개했습니다. 당시 북한이 전부대의 완전 무장 준전시 상태를 선포하고 한국 측 확성기 시설을 겨냥해 2차례 포격 도발을 감행하면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한때 극에 달했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군이 8월 20일 오후 3시 53분과 4시 12분 등 2차례에 걸쳐 MDL 이남 지역으로 화력 도발을 한 징후를 포착하였으며, 이에 따라 도발 상응 지역에 155mm 자주포탄 수십여 발을 대응 경고 사격하였습니다. 이후 북한이 목함지뢰 사건과 관련해 한국 정부에 유감을 표하면서 확성기 방송은 다시 중지됐지만, 이듬해 1월 북한 4차 핵실험과 함께 1년도 안 돼 재개됐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 판문점 선언으로 남북한 확성기가 55년 만에 완전히 철거된 뒤 현재까지 방송 중단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경우 1990년대 중반부터 전력 사정이 급격히 안 좋아지면서 확성기 방송이 뜸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한국의 확성기는 약 10km 떨어진 곳에서도 청취가 가능하지만, 북한의 확성기는 성능이 약해 한국군 진영에서는 웅웅거리며 소리가 희미하게 들리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은 이번 북한의 확성기 재설치 움직임에 이어 실제 북한이 대남 심리전 방송을 재개할 경우 대북 확성기 등 방송시설을 복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OE 뉴스 김시영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 정권에 유엔 안보리 결의와 비핵화 목표를 상기시키면서 도발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2일 최근 러시아 주재 북한 대사관이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을 앞두고 낸 보도문에서 미국 종말을 거론하며 위협한 데 대한 BOE 논평 요청에 미국은 북한이 도발을 피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며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는 데 있어 그들의 역할을 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협상으로 돌아올 것을 계속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러시아 모스크바 주재 북한 대사관은 20일 새로운 조선반도의 전쟁 개시는 미국이라는 제국의 종말을 가져다줄 아주 특별한 사건으로 인류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북한은 전략 미사일과 핵무기를 갖고 있고 이를 통해 우리를 위협하려는 어느 누구라도 가차없이 징벌할 수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미국의 전직 주한미군 사령관들이 미한 연합군사훈련 재개를 거듭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북한 정권의 강경 행보를 심각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추가 도발에 대해 비례적 대응으로 맞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재임한 버웰벨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한미 안보동맹이 높은 수준의 연합훈련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벨 전 사령관은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북한의 행동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마다 보여온 특유의 불만 표출 방식이라며
북한은 언제나 그랬듯 치명적 도발에 의지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은 고도의 준비태세를 갖추고 북한이 도발할 경우 상당한 비례적 군사 대응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나 핵실험 재개를 부추기거나 촉발하지 않는 선에서 미한 양국 지도부가 획기적이고 위협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연합훈련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011년부터 3년간 한국에서 근무했던 제임스 서먼 전 주한미군 사령관도 최근 이어지는 북한의 강경 행보를 도발로 규정하고 축소된 연합훈련을 원래대로 되돌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먼 전 사령관은 북한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비무장지대 내 경계병 배치는 명백한 남북 군사합의 위반이자 매우 도발적 행동이라면서 북한의 도발적 행동에 대한 억지력 유지를 위해 연합훈련을 재개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의도가 불분명하다 할지라도 한국과 미국은 항상 철통 같은 준비태세를 유지하고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존 틸러리 전 주한미군 사령관도 북한의 최근 행동은 명백한 도발이며 이에 대한 동맹의 준비태세는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는 목표 달성을 위해 합리적 방식으로 협상하지 않을 것이며 협박과 도발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북한의 의도를 보여준다며 이 같은 전술에 희생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틸러리 전 사령관은 이어 한미 연합사령관과 한국합동참모본부 의장이 현장 상황에 맞춰 긴밀히 협력해 긴장을 고조시키지 않는 선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고 동시에 문제 완화를 위해 각 정부 외교당국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전직 주한미군 사령관들은 최근 일각에서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배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신중하거나 부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벨 전 사령관은 북한 전 지역을 사정권에 두고 있는 미국의 해구산이 잘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조치라고 진단했습니다. 벨 전 사령관은 그러면서 전략자산 전개 대신 북한의 공격 시 주요 사회 기반 시설 보호를 위해 한국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추가 배치를 미국에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직 사령관들은 힘을 통한 평화야말로 현재 안보 환경에서 최고의 명약이라며 뜻을 같이 하는 영내 동맹들과 함께 중국, 북한의 점증하는 위협을 억제하고 감소시키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의 항공모함 2척이 한반도 지역을 작전 반경에 포함하고 있는 7함대 구역에 전진 배치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23일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즈벨트 호와 니미츠 호가 지난 21일부터 필리핀 인근에서 작전 활동에 나섰고 곧 7함대 구역에 배치돼 항모 타격단과 함께 방공훈련과 해상 감시, 장거리 공격, 기동훈련 등의 임무를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작전에 투입되는 항모 타격단은 유도미사일 순양함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을 갖춘 베이스라인 7을 최초 탑재한 이지스 구축함 등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제임스 커크 제11항모 타격단장은 이번 작전은 영내 모든 국가의 이익을 위한 항행의 자유와 안전보장을 위한 강력한 메시지라고 강조했습니다. 미북 관계가 당분간 진전될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북한 정권은 대화에서 적대 정책으로 돌아서 군사력을 지속적으로 증강하고 있다고 미국 의회 조사국이 밝혔습니다. 의회 조사국은 최근 갱신한 대북 외교 상황 보고서에서 지난해 2월 하노이 2차 미북 정상회담 결렬로 경색된 미북 관계가 앞으로 수개월간 진전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최근 북한이 한국과 모든 연락수단을 끊고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등 더욱 적대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미국 정부의 대북 외교 시도가 북한의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를 중단토록 하는 효과가 있었다면서도 2019년 이후 비핵화 협상이 전혀 진전을 보지 못하는 사이 북한 정권은 적대 정책으로 돌아서 지속적으로 군사력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지난 4월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이성설이 확산되던 때부터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역할이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며 김정은 후계자로서 김여정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 최근 긴장 상황을 다각도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상으로 BOA 모닝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